5명이 마니또를 하면은 44가지가 나옵니다. 자, 6명 해보세요. 하면은 폭동이 일어날 겁니다. 232, 250. 맞지? 7명 해보세요. 10명 해보세요. 이러면. 너무 많겠지? 너무 많습니까? 수용도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그래서 뭐를 만드냐면 요거는 뭘 만들어야 된다? 이거 수열입니다. 수열. 이렇게 자기가 자기 거를 가져가지 않는 거를 경우의 수를 세는 거를 완전 수열 또는 교란 수열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요거의 수열을 DN이라고 부릅니다. 수열은 우리 수원에서 배우긴 하는데 경우의 수에서도 나옵니다. 여기에서 완전 수열, 교란 수열이 나옵니다. 그게 지금 공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3개가 나오는 개수 2개라고 되어 있지, 내수를 하는 게 9개가 되어 있고, 2번, 4번은 같은 거네. 5개를 하는 게 44개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보통 요것만 그냥 외워버리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D1은 0이고, D2는 1이고, D3는 2고, D4는 9고, D5는 44다. 이렇게 외우고 1, 2, 9, 44 저것만 외워도 어지간한 문제는 다 됩니다. 근데 경희는 아닙니다. 재작년 명호고에서 D6을 물어봤습니다. 경희에서요? 명호고에서 물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경희 차례일 수도 있습니다. D6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멘붕에 빠졌습니다. 수영도를 그리면 200개가 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망하는 거죠. 수열이라 그랬지. 우리 수열이면은 뭘 찾았지? 일반. 일반항을 찾았습니까? n 대신에 뭐가 넣으면 딱 나오는 식을 찾으면 제일 좋지. 근데 교란 수열, 완전 수열의 일반항은 고등 과정을 벗어납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뭔데요? 시그마에 자연상수 들어갑니다. 오. 좀 빡셉니다. 한줄씩. 자, 그러면은 우리가 수열 맨 마지막에 뭐 배웁니까? 수원을 다 학습을 안 합니다. 귀납법을 배웁니다. 귀납법에서 수열을 어떻게 정의를 하지? 인접한 항 사이의 관계식과 그리고 최초의 몇 개 항으로 정의를 합니까? 그걸 우리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하지. 연역적으로 정의하면 일반항이 나오면 됩니다. 근데 이걸 귀납적으로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예시를 한번 점화식을 여러분들하고 유도를 한번 해볼게. 관계식. 왜냐하면 최초의 몇 개 항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접한 항 사이의 관계식만 찾으면 됩니다. 선생님 한 번만 유도해주고 나머지부터는 이걸 좀 외워주세요. 원래 n으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 쉽게 숫자를 10개를 해볼게요. 자, 10개를 서로 겹치지 않게 연결시키는 방법의 수를 D10이라고 합시다. 우리는 지금 D10을 구할 거야. 1부터 해봅시다. 1이 만약에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9가지입니까? 자기 자신은 못 가지. 자, 1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9가지입니다. 이거 미리 해놓읍시다. 그래서 1이 만약에 5로 갔다라고 할게. 자, 그럼 나는 뭐를 생각해줘야 되면 이제 5의 입장에서 생각해줘야 됩니다. 2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5가 1로 가는 경우가 있겠지. 그리고 5가 1이 아닌 수로 가는 경우가 있겠지. 맞아? 자, 5가 1로 가는 경우 해봅시다. 5가 만약에 1로 갔어. 그러면 1이랑 5가 세트로 쏙 빠졌나? 맞지? 1, 5가 양 세트로 쏙 빠졌지? 그럼 남은 숫자 몇 개야? 8개입니까? 남은 숫자 8개지? 걔네를 서로 겹치지 않게 분류하는 방법은 그냥 D8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10개를 교란하는 방법을 D10을 구하고 있는 도중에 1을 고르는 방법이 5개고 9개고 그 중에서 5를 만약에 골랐을 때 5가 1로 갔을 경우에 즉 두 개가 세트로 빠지면 남은 숫자가 8개지. 그 8개 나머지를 교란하는 방법은 D8이겠지. 얼마인지 모르지만 자 5가 1로 못 간대. 두 번째 경우는 5는 1로 못 갑니다. 자 그러면은 1, 5만 쏙 빼볼게. 1, 5만 쏙 빼봅시다. 일단 여기 연결된 거 뺐습니다. 그리고 5를 여기다 적어볼게. 자 이제 이 남은 애들 화살표 지정해줘야겠지. 맞아? 교란 순열의 정의가 뭡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못 가는 거지. 근데 요 가정에서 5는 1로 못 가지. 5를 1로 가도 됩니까? 원래 1이 1로 못 가잖아. 근데 내 분류 과정 중에서 5가 1로 못 간대. 그럼 5를 1이라고 생각해도 경우의 수는 똑같겠지. 몇 개 남았습니까? 9쌍이 남았지. 요 경우의 수는 몇 개가 생긴다? D9가 생깁니다. 그래서 D10은 어떻게 되냐면은 9 곱하기 D8 더하기 D9가 됩니다. 요거를 일반화를 해주면은 내가 원하는 DN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요 식을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점화식입니다. 점화식. 관계식입니다. 교란 수열의 점화식. 자, 이 원리를 여기 D5에다가 한번 적용해 볼게. D5는 5 빼기 1에다가 D4랑 D3 더해야 됩니까? 5 빼기 1 얼마야? 4고 요거 두 개 더하면은 11이라서 44가지가 바로 나옵니다. 수영도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D6을 물어봤다. 저 점화식에 그대로 n 대신에 6만 넣으면 됩니다. 6 빼기 1에 D5 더하기 D4 해주면 됩니다. 5 곱하기 요거 두 개 더하면은 53입니까? 그래서 265가지가 나옵니다. 자, 이 관계식만 알고 있으면은 몇을 물어보더라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까? 알아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뭐 요까지만 나왔을 때는 외우면 끝났습니다. 사실 1, 2, 9, 44 외우면 되지. 그 다음도 물어봅니다. 점화식 정도는 이 유도 과정까지 여러분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 결과물 정도는 기억해줘야 됩니다. 자, 지금은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하고 여러분들 2학기 때 수화 들어갈 때 있지? 맞아? 한 번 더 해줄게. 그때는 완벽하게 외우고 그때부터는 까먹지 마. 졸업할 때까지. 지금은 열심히 수상도 넣어야 되고 뭐 배치고사도 넣어야 되고 보니까 영단어도 넣어야 되니까 너무 열중해서 외우지 마세요. 오늘 169페이지 한번 다 풀어봅시다. 저거 써먹으면 진짜 빨리 풀립니다. 수영도 그리지 마세요. 수영도 그려야 되는 문제가 중간에 몇 개 숨어 있습니다. 그냥 바로 같이 풀자. 69번 3개네. D3 2가지. 70번 4개네. D4 9가지. 이게 알면 이렇게 쉽습니다. 모르면 전부 수영도 그려야 됩니다. 71번 자 fx랑 fx가 다르대. 즉 치역이랑 정의역이 원소가 같으면 안 된다는 소리지. 역시 4개네. 9가지. 72번 5명의 수험생이 있는데 자기소개서를 가져가는데 이거는 풀어보자. 한 명이 자기 거를 가져간다. 되게 작아. 한 명이 자기 거를 가져가고 나머지는 몇 개입니까? 5번 아니에요? 이건 풀어봅시다. 3번
72번, 73번 풀어봅시다. 지금. 5번 맞습니다. 그렇죠. 5번 맞지? 이건 어떻게 됩니까? 5 곱하기 그렇지, 한 명을 정해야 되지. 한 명이 누가 되는지 정하면 5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고 한 명 빼고 나면은 D4입니까? 9, 5, 45가 됩니다. 973번은 진짜 지금 풀어보자. 왜? 수용도 해야 될 것 같지. 뭐 한번 해봅시다. 점화식을 쓰든 외운걸 쓰든 해봅시다. 아니 같은. 75번까지 쭉 풉시다. 밑에 두 개는 쉽지?
74번은 얼마입니까? 다섯 개니까 D5지 44지. 75번은 이사 D4지 11입니다. 3번입니다. 73번 얼마입니까? 2번입니다. 2번. 범위 나눠서 수영도 그래야 돼. 75번이 또 맞죠? 75번? D4 9 2번입니다. 2번. D4 9입니다. 73번에 2번입니다. 2번. 네. 뭘 내에서 3번 체크해. 1번 했다가 3번 했다가 2번 했다가 3번 찍으면 수영도 그려야 됩니다. 선생님이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44개짜리 그려라고 했던 이유가 괴롭히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렇게 중간에 하나가 뻗쳐져 있으면 수영도를 그려야 됩니다. 자, K 3번 책이 K2에 들어가 버렸지? 이번이 그러면은 3 지우고 K2 지우세요. 그럼 1, 2, 4, 5랑 책은 K1, K3, K4, K5 이렇게 4개 남아 있습니까? 맞아? 없앨 거 없애고 수영도 그리면 됩니다. 1이 가져갈 수 있는 거 뭐 있습니까? 1은 못 가져가니까 2, 4. 근데 내 말은 요거를 직접 안 해보면 잘 안 그려진다니까. 해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경우 지금 2를 소진했는데 1, 4, 5를 배치해야 되니까 여기 1, 4, 5 다 됩니다. 1까지 소진하면 4, 5가 남네. 5, 4가 됩니다. 2, 4를 쓰면은 1, 5가 남네. 5, 1이 됩니다. 2, 5를 쓰면 1, 4가 남습니다. 여기 1, 4 이렇게 돼야겠네.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두 번째 경우 1이 4를 썼습니다. 그럼 1, 2, 5가 남습니다. 그럼 3은 1, 2, 5 다 가져갈 수 있지? 4, 1을 쓰면은 2, 5가 남으니까 여기 당연히 5, 여기가 2가 와야 됩니다. 2, 4를 쓰면은 1, 5가 남기 때문에 여기 5, 여기 1이 고정됩니다. 4, 5를 쓰면 1, 2가 남지? 두 개가 생기네? 맞습니까? 마지막 여기가 5가 들어간 경우 1, 2, 4가 남는데 3이 역시나 1, 2, 4 다 가능하고 5, 1을 소진하면 2, 4가 남네. 여기 4 모르니까 2, 4 5, 2를 썼으니까 1, 4가 남습니다. 5, 4를 썼으니까 1, 2, 2, 1이 남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가지가 나옵니다. 직접 세워야 됩니다. 첫 번째 2 하나 해보고 3 나오네. 남은 거 3개네. 곱하기 3. 그렇게 해도 안 됩니다. 알겠지? 그런 식으로 안 됩니다. 이런 거 첫 번째까지 할 때 3 나왔어. 곱하기 3. 9네. 그럼 틀립니다. 근데 이건 됩니까? 뭐? 그 2번이 K3에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는 거 나눠가지고 그러면 D3은 D4가 그것도 좋습니다. 바로 식 그것도 좋습니다. 그게 선생님이 아까 전에 점화식 유도한 방법이지. 점화식 유도 방법을 해줘도 좋습니다. 근데 내 말은 특수한 케이스가 몇 가지 들어가잖아. 그럼 결국엔 그려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릴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돼. 이게 있는데 요거 기억해서 쓰는 거라. 변형됐을 때, 난 요거밖에 못 써. 원툴이야. 큰일 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막 여러 개가 섞여 들어가서 그럴 때는 그려야 됩니다. 이게 뭐다? 교란 수열입니다. 교란 수열. 많이 또라고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뭐 모자 쓰고 와서 남한테 모자 씌워주는 경우라고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거 배워봅시다. 206쪽. 악수하는 거는 아니에요. 악수하는 건 조합 가서 배우지. 악수 왜? 악수는 그 교란 수열이 아니고 완전 다른 거지. 악수랑은 관계 없습니다. 악수랑 교란 수열이랑 건 관계가 없습니다. 4명이서 악수하는 방법 몇 가지? 6가지지. 네, 5명이서 악수하는 방법 몇 가지입니까? 여기까지 몇 가지지? 조합 쓰는 겁니다.
조합 배울 겁니다. 뽑기만 하면 돼요. 악수할 사람 뽑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런 거 있습니다. 부부끼리 왔어. 자기 와이프랑 악수를 안 한대. 몇 가지입니까? 뭐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 거 있을 때 또 디테일하게 들어갑시다. 그건 유형서 들어갈 때 합시다. 확률은 유형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유형은 다루긴 어렵습니다. 자, 206조 지불하는 방법의 수 나와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3문제밖에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한 장 더 준 겁니다. 왼쪽 페이지에 3문제가 더 있지. 경로의 수도 사실 좀 가르쳐 주고 싶은데 경로의 수는 순열을 하고 나서 가르쳐 줄게. 오늘 경로를 할까? 재윤이가 언제 가지? 모레 모레 수업 못 들어오나? 경로의 수를 합시다. 오른쪽부터 합시다. 경로의 수. 자,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 몇 가지입니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풀었습니까? 숫자 적었어. 아주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서 뭐가 보이네. 신이 나네. 아휴, 126까지 가요. 요게 여러분들이 지금 단계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방법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방법입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이거 정말 좋은 방법. 이 방법은 계속 써도 됩니다. 돌아갈 때까지. 언제 좋냐면 막 이렇게 막 쥐파먹고 막 쪼개져 있고 막 이상하게 경로가 단선되어 있잖아. 오히려 이게 더 쉽습니다. 이게 오히려 더 쉬운데 여러분한테 오늘 어떤 개념을 알려줄 거냐면은 자, 1, 2, 3, 4, 5라는 숫자 5개를 한번 배열해 볼까? 숫자 5개를 배열할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지? 5가지지?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4가지지? 하나 썼으니까. 세 번째 자리에는 3가지가 될 것이고, 네 번째 자리는 2가지가 될 것이고, 마지막에 남는 거 하나 오면 됩니까? 이거를 우리는 5, 4, 3, 2, 1이라고도 하고 5 팩토리얼이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7 팩토리얼이면은 7, 6, 5, 4, 3, 2, 1을 다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아무런 조건 없이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거의 팩토리얼이 됩니다. 뒤에 순열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 오늘 여기서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아, 5개 나열하면은 5 팩토리얼 가지가 생기는구나. 자, 근데 여기에서 요거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몇 개가 생깁니까? 1은 똑같습니다. 몇 가지가 생길까? 20가지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5개를 배열하면 얼마야? 120. 방금 얘기를 했지. 5, 4, 3, 2, 1을 다 곱하면 됩니다. 근데 1, 1, 1 저 숫자 3개는 배열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지. 똑같은 숫자지. 그래서 저거를 배열한 3팩토리얼은 나눠줘야 됩니다. 20가지가 됩니다. 간단하게 한번 보여줄게. 이거 이해가 잘 안 되냐면 1, 1, 2로 한번 보여줄게. 조금의 구분을 주기 위해서 1을 색깔로 구분을 줄게. 녹색 1, 빨간색 1이 있다고 합시다. 요거 3개 배열하면은 3, 2, 1, 6가지가 나오니까 원래 하면
한번 배열해 볼게. 요거 있을 것이고 정신이 없네. 할 수 있습니다. 요령을 쓰면 됩니다. 요렇게 6가지가 나오지. 만약에 색깔을 구분한다고 치면 다 일이 다른 거라고 하면은 3팩토리얼 6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1은 임의로 구분한 거지. 원래 1은 뭐 어때? 똑같은 애입니까? 그러면은 얘랑 어때? 사실은 같은 거지. 얘랑 어때? 사실은 같은 겁니까? 얘랑 얘는 같은 겁니까? 자, 1, 2개를 배열한 거지, 이건 사실. 2는 고정으로 놔두고 요거 1, 2개 배열한 가지수지. 그 2팩이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이만큼 나눠주고 나면은 실제 배열한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3가지가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똑같은 것이 이렇게 1, 1, 2가 있으면은 3개를 배열하고 잘못 지웠네? 어쨌든 똑같은 거 2개가 있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지워줍니다.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러면은 같은 것이 섞여 있는 경우의 수를 셀 수 있습니다. 1, 1, 1, 2, 2, 3, 3, 3을 배열한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숫자가 총 몇 개입니까? 8개지? 그럼 8팩에다가 의미 없는 것만 나누면 됩니다. 1, 3개 있으니까 나누세요. 2, 2개 있으니까 나누세요. 3, 3개 있으니까 나누시면 됩니다. 이거 계산하면은 저거 나열하는 방법의 수가 나옵니다. 자, 경우의 수 하다가 왜 갑자기 이걸 하느냐? 자, 경우의 수라는 건 지금 요 A에서 B까지 가려면 오른쪽으로 몇 칸 가야 돼? 5칸 가야 됩니까? 위로 몇 칸 가야 됩니까? 4칸 가야 됩니까? 그러면은 이 문제는 얘를 배열하는 문제입니까? 맞지? 최단 거리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5칸 가야 되고 위로 4칸 가야 돼. 만약에 지금 이거대로 배열하면은 5 위 요 경로가 되겠지. 맞아? 만약에 5가 되면은 요 경로가 되겠지. 이거를 배열만 하면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찾을 수 있습니까? 자, 근데 5는 어때? 똑같은 거 5개입니까? 위 똑같은 거 4개입니까? 이 원리를 이용하면은 9 팩토리얼 분의 5팩, 4팩 나눠주면은 126이 딱 나옵니다. 해볼까? 9, 8, 7, 6, 5, 4, 3, 2, 1, 5, 4, 3, 2, 1 나눠버릴게. 맞지? 그 다음에 4, 3, 2, 1 남았으니까 4, 2, 8, 2 그러면은 14 곱하기 9가 되나? 126 맞아요. 맞습니까? 126 딱 나옵니까? 그래서 최단 경로로 가는 경우의 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에서 B까지 가는데 여기 있는 P점을 반드시 들러서 B까지 가네. 자, 그러면 11111 하기 좀 헷갈리지? 자, 그러면은 요거는 끊어서 생각하면 됩니다. A부터 P까지 가는 경우의 수 생각해 보시죠. 오른쪽 몇 개 있습니까? 위로 몇 개 있습니까? 그러면은 요거는 7팩에 4팩 곱하기 3팩 나눠주면 됩니까? 자, 그 다음에 P점 도착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B까지 갈 겁니다. 3개, 2개니까 5팩에다가 3팩 곱하기 2팩 해주면 되나? 자, 나는 A에서 출발해서 P를 들렀다가 B를 가야 되지. 우리 가는 경로의 수랑 똑같지? 저거 2개 어떻게 해야 돼? 곱해주시면은 경로의 수가 최종적으로 나옵니다. 열정적으로 11111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사실 요것도 111로 할 수는 있습니다. 똑같이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돼. 35 하고 여기서 끊어. 그리고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해.
그러면은 10 나오지? 저거 두 개 곱하면 됩니다. 요거 계산하면 10 나옵니다. 요거 계산하면 35 나와요. 오케이? 문제 3개 있습니까? 3개 풀고 마무리합시다. 자, 사실 여기 있는 세 문제는 11111이 압도적으로 편합니다. 오늘 배운 거를 굳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게요. 네, 여러분 뭐 둘 다 내가 쓸 수 있는 거를 써가지고 한번 풀어봅시다.